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자고 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또 친서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친서에는 어떤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북한과 미국 정상이 만난다면 어디서 만나고 어떤 얘기를 나눌까요? 지금부터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오늘 아침 백악관에서 있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브리핑 그 내용 가운데 주요 내용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told President Trump that in our meeting,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said he is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Kim pledged that North Korea will refrain from any further nuclear or missile tests. He understands that the routine joint military exercise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must continue. And he expressed his eagerness to meet President Trump as soon as possible. President Trump appreciated the briefing and said he would meet Kim Jong-un by May to achieve permanent denuclearization. The Republic of Korea, along with the United States, Japan, and our many partners around the world, remain fully and resolutely committed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long with President Trump, we are optimistic about continuing a diplomatic process to test the possibility of a peaceful resolution.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and our partners stand together in insisting that we not repeat the mistakes of the past, and that the pressure will continue until North Korea matches its words with concrete actions. 오늘 지금 분석할 내용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죠.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가능한 한 빨리 트럼프를 만나고 싶다라고 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선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평창으로 열려진 대화와 평화의 공간 이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또 비핵화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또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이런 것들 이것을 최종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이제 마련됐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서 중매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북한 입장에서도 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시점이다. 또 북한이 핵과 미사일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핵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핵을 지금 거의 보유한 그 전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미사일도 상당한 수준까지 와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이제는 그것을 더 진전시키지 않고도 지금 상황에서 미국과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이 의도하고 있는 특히 북미 관계 정상화나 체제 안전 보장을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한 것 같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판 자체를 본인이 끌고 가면서 그 상황에서 북미 관계를 풀어가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혹시 대북 제재가 계속 되다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경제도 생각해야 되고 계속 이거 강대강으로 갔다가는 앞으로 북한이 1, 2년 후에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은 안 했을까요? 물론 이제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인 국제사회 제재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담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당장 이것이 제재가 조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장기화될 때에 대한 상당한 부담은 김정은 위원장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역시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되고 전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노력 또 북한을 둘러싼 주변 환경 또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압박으로만 갈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통 크게 좀 그 판 자체를 본인이 끌고 가는 쪽으로 상당한 그 적극적 의지를 드러냈다. 우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한 것이고요. 예, 이른바 그 이니셔티브를 김정은 위원장이 쥐겠다. 북한 쪽에서 주겠다. 그렇습니다. 판을 본인이 끌고 가면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만들어 가겠다. 이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동안 친서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으면 친서가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친서 내용에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썼던 그 문서 친서 내용은 무엇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고 싶다. 그리고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싶다. 또 나아가서 비핵화를 뭐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담았는데 아직은 친서 관련해서는 언론에서는 있다고 했는데 정의용 실장의 발표 내용에서는 친서가 안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긴 조금 없죠.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북한의 의도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판을 바꿔보겠다는 의도가 있을 수 있고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경제적 압박이 제재로 인해서 느껴지니까 협상은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 압박이 이렇게 실현돼서 경제가 정말 어려워지면 북한은 협상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실현되기 전에 먼저 나서는 게 좋고요. 또는 어떤 분들은 이 사실 북한이 이러한 핵을 개발하면서 사실 장기적인 목표는 결국 미국과 1대1의 대등한 관계로는 이렇게 형성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ICBM을 매개로 해서 노동이나 스커트 정도,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을 겨냥할 수 있는 핵을 보유하는 것이 원래의 목표였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지금이 이제 ICBM을 포기하고 자기들의 그 원하는 핵무기 정도, 기존의 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하.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김정은은 보통 국가의 리더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뭐 최근 중국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의 길을 열어놓고 그런 걸 보니까 나도 잘하면 보통 국가의 리더로서 국제사회에 대비할 수가 있겠다. 그런 인식도 했을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작용했다고 보는데 그거는 언제 판정이 나느냐? 북한이 정말 이제 탐색적 대화가 열릴 겁니다. 정상회담의 준비회담도 열릴 거고요.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 비핵화에 대해서 내용물을 가지고 올 것인가 그것이 좌우할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이제 잠시 뒤에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자,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가 된다면 네. 만나기로 약속은 일단 했습니다만 장소는 어디가 될까요? 지금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서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장소 부분과 이 북미 간이 만나는 게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느냐, 또 그 전에 사실 북미 간에 충분한 대화가 그 공식 비공식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남북미 정상회담이 함께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세 나라 정상이 만난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발표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5월 달 안에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이야기했지. 어쨌든 그런 범위는 상당히 넓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예. 이제 장소를 만약에 북미 간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라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평양으로 가는 것을 상당히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양으로.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평양으로 가는 그 과정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전 세계 언론이 그 트럼프를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북미 간에는 전 세계적인 냉전을 거쳤지만 북미 간은 여전히 냉전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미 간의 냉전을 열어제치는 탈냉전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로서 세계적 지도자로서의 트럼프의 그런 이미지 뭐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본다면 평양으로 직접 간다,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 이런 이제 생각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정상회담에 트럼프가 같이 만난다면 판문점일 가능성도 있고 네네. 평양일 가능성도 있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그렇게 또 역설적으로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그야말로 또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 그러면 워싱턴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것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관계 정상화 또는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비핵화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완전히 이제 전 세계에 표현하는 이런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워싱턴으로 갈 수도 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자체가 두 가지가 여의치 않는다면 아마도 그것의 그 두 가지 어떤 중립적인 장소,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중개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또는 서울이 좀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본다면 제주 이런 정도 또는 판문점 여기 정도가 그 실제 어떤 가능성이 있는 제주도의 가능성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주도는 왜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 경호상에 굉장히 유리한 곳입니다. 북측에서 내려올 때도 유리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때 굉장히 유리한 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호상의 유리함이 있고 또 북측에서 또 적극적으로 그 북미 정상회담 하는 데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개인 역할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본다면 그런 제주도에서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 교수님께서는 간단하게 뭐 또 장소 예상하실 만한 곳 있습니까? 저는 뭐 순서대로 하면 평양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판문점, 그 다음에 제주라고 생각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특성상 아직은 해외를 워싱턴을 먼저 갈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 셋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저 정상이 만나기 전에 실무자 간의 회담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5월이라고 한다면 뭐 지금 뭐 당장 남북 정상회담 전에 만날 가능성보다는 시간을 좀 두고 5월에 만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5월에 만나는 그 실무회담이 결국 남북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실무회담이 잘 진행이 되면 남북 간에 더 통 크게 주고받을 게 많아지고 스펙트럼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 정부도 아마 그렇게 구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남북 관계와 북미 대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니까 일단 3월부터 저는 탐색적 대화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북한이 무언가 이제 핵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오겠죠.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누클리어라이제이션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비핵화란 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 비핵화다, 프리즈, 동결이 아니다 이렇게 벌써 올려놨습니다. 예. 그런 것은 이제 북한이 어떻게 해서 핵을 포기하고 그걸 검증하고 폐기하겠다 이러한 로드맵을 미국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북한도 거기에 맞춰서 갖고 온다면 이러한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우려는 만약에 북한이 과거에 이야기했던 조선반도의 비핵화, 그러니까 그 대가로서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미국의 그러한 핵무기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검증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진전이 느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는 남북 정상회담이 아주 중요한 촉진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나감에 있어서 이러한 비핵화가 북한의 체제에 보다 더 안정을 가져올 수 있고 남북이 서로 상호적으로 평화를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뭐 정상이 만나서 정상을 설득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4월 정상회담은 아주 주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그 얘기를 먼저 할까요? 결국 이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고 그 얘기가 잘 될까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미 미국이 발표를 할 때 오늘 그 정의용 실장 발표문에도 아예 들어 있습니다. 5월까지 트럼프가 만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뒷문장이 뭐였냐면 항구적인 비핵화입니다. 퍼머넌트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게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항구적인 비핵화를 성취하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핵을 동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뭐 폐기 수준까지 가는 걸 목표로 두고 만난다. 네네. 그러면 만나서 할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쉽게 끝날 수도 있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상회담이 갖고 있는 상당한 장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니까 실무회담이랄지 또는 현안들을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앞에 막혀 있으면 그것을 뚫고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이 갖고 있는 장점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도 있고 때로는 또 그것을 완전히 파격적으로 그것을 제끼고 갈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정상회담이 갖고 있는 매력이자 장점입니다. 예.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이 5월달에 개최가 된다면 역시 이제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비핵화의 어떤 단계별 로드맵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분명히 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그다음에 북한과 미국 입장에서 특히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북미 관계 정상화,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문제 예. 이런 큰 틀에서 이야기들이 오히려 더 크게 다뤄질 수 있다. 그래서 아래로부터 모든 일정들이 만들어져서 가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은 위에서 큰 것들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실무적인 부분들이 그것을 보좌하는 예. 이런 형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남북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말 정상회담을 확정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그동안의 조그마한 실무적인 회담들을 일단 건너뛰어서 대통령과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만나서 통 큰 결단을 해내자라고 하는 측면이 강한 것이고 그것이 또 단계를 밟아가면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또 긍정적인 어떤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면 거기서도 상당히 통 큰 결단들을 이룰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도 지금 이제 우리 대표단을 맞이하는 방식도 보면 실무진들과의 먼저 접촉을 하거나 먼저 회담을 하는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 바로 만나버리는 겁니다. 우리 특사들이 북한 갔을 때도 바로 그냥 당일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 성격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작은 것들을 연연하기보다는 좀 통 크게 좀 큰 틀에서 합의를 해놓고 그렇고 나서 그 다음 부분들을 만들어가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하나하나 단계별로 지금 뭔가를 돌파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예. 큰 틀을 만들어 놓고 작은 것들을 또 정리해 나가고 그러면서 또 큰 틀을 만들어 가고 작은 걸 정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큰 틀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미국의 입장은 그 대화의 조건이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핵화한다고 하면은 대화하겠다. 그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쪽에서 먼저 대화를 하니까 오케이 만나자. 그러면 네. 비핵화는 이제부터는 대화의 조건이 아니라 목표가 되는 겁니다. 일단 만나서 비핵화를 위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조건이 형성이 된 거죠. 어느 그렇습니다. 정도. 한번 일단 만나기로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에 할 수 있다라는 거라면 비핵화는 북한이 어느 정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숙제가 남아 있고 북한이 요구 사항은 그겁니다. 체제 보장. 자 그럼 체제 보장도 큰 틀에서 얘기를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체제 보장에 대해서 큰 틀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체제 보장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북한이 이야기하는 과거에 이야기했던 체제 보장은 결국에는 뭐 위협 해소와 항상 맞물리는데 체제 보장만 말씀드리면은 북미 수교입니다. 자기를 국가로 인정하고 이제 국제관계 국제법에서 리코그니션이라고 합니다. 예. 국가 승인의 문제인데 예,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미국은 북한을 국가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인정하고 북미 간에 수교를 하면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형성하는 거죠. 예. 이러한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함부로 침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제법상 그런 원칙이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보장받겠다는 게 체제 보장을 의미하는 거고요. 위협 해소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예. 뭐냐? 그러니까 우리만 핵을 내려놓을 수 없다. 과거의 북한의 이야기는 우리만 핵을 내려올 수 없으니까 미국도 너희들 핵을 내려놓아라. 그래서 한반도에 있는 핵을 모두 철수하고 그것을 검증하고 새로운 핵을 갖다가 반입하지 않는다는 것도 약속하고 결국 그 핵 지휘권을 갖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해라. 이게 과거의 논리였습니다. 이대로라면은 미국이 아마 받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북한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 그게 관건이고 그런 것들이 저는 탐색적 대화에서 기초적으로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논의 없이 정상 대 정상이 만나서 그걸 잘못하면은 큰 충돌이 있어서 그렇죠. 오히려 이거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예. 있기 때문에 탐색적 대화를 거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얼마나 전향적인 조치를 갖고 올 것인가가 하나의 과제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단계에서 이제 그러한 조건과 보상을 연계시킬 것인가.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정부의 과거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동결 입구 비핵화 출구 2단계였습니다. 요즘에는 일부에서는 그걸 3단계로 나와서 동결, 미래 핵 포기, 과거 핵 포기 이렇게 3단계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단계에서 어떠한 보상을 해줄 것인가. 또 북한은 자기들은 어떠한 그 보상을 받을지는 아직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동결만으로 모든 제재를 해제해라 이런 미국으로서는 받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유엔 제재가 총 10개가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그것을 하나씩 이렇게 해제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일 겁니다. 그래야지 북한을 계속해서 비핵화로 견인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당장 경제가 어려우니까 모든 제재를 해제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 그걸 어떻게 소위 말해서 일을 맞출 수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비핵화가 이렇게 진전이 될 수도 있고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는 걸 알고 다만 이것이 전례 없는 좋은 기회인 만큼 모두가 노력하고 또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를 가져가면서 타협을 이루어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 점이 바로 제일 두 정상이 만났을 때 중요한 점인데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요구사항, 북한의 체제 보장 요구. 역시 북한은 그동안 계속 부르짖어 온 것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였습니다. 북미 관계 정상화, 그다음에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 예. 그것을 통해서 북한이 체제 안전 보장을 정치적으로 받아낸다. 이게 북한이 그동안 계속 이야기했던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은 지속될 것이다. 또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확실하게 그 부분이 나올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역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부분을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정확하게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여기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북한이 보여줘야 된다. 지금 이제 1단의 모습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7차 핵실험이나 ICBM급 미사일 발사는 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는 이미 나왔고 그다음 또 하나 지금 나와야 될 게 북한이 지금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또는 핵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단 조치가 북한에 의해서 나오는 것을 미국은 상당히 중요한 신뢰 어떤 기준으로 잡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북한이 호응하느냐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이 시점에서 한 가지 그 좀 평가를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대북 특사단의 역할인데요. 네. 대북 특사단은 김정은 위원장 만나서 친서 받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합의를 도출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또 북미 간의 대화도 이끌어냈고요. 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정의용 서훈 투톱의 역할은 그동안 한국 외교사 또는 남북관계사에서 볼 수 없었던 현재까지 보면은 세계사적인 또는 역사적인 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판문점에서의 정상회담 또 북미 간에는 5월달 정상회담 이것은 아마 그 21세기의 사건적인 것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것들인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중매, 중개인 역할 이것을 실질적으로 현장 사령탑 역할을 정의용, 서훈 이 투톱이 해내고 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것 같고 또 정의용 실장 같은 경우 미국의 주요 인사들과 상당한 그 인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서훈 원장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전체적인 판을 이끌어가면서 정의용 실장을 충실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역할이 현재 어떤 상황들을 개선하는데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반도 뭐 운전자론 뭐 아니면 패싱 그동안 한때는 뭐 패싱 코리아 패싱까지 나왔는데 뭐 한반도 운전 지금 운전대를 누가 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누가 누르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역할을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이 방향으로 정말 이루어지면은 정말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에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예방 외교 이런 것들이 잘 기획됐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한 한 가지 우려, 이제 안보를 하는 사람은 걱정하는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같은 것인가 그 부분만 해결된다면은 아마 올 연말에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벨상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글쎄요,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생각할게요. 오늘 발표문에 보면 저는 한 가지 그 단어가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시간 없습니다만 재팬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문제를 푸는데 한국, 미국, 일본 그리고 우방 국가라고 했습니다. 지금 뭐 재팬 패싱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일본에 대한 고려가 좀 있었던 건가요? 오늘 발표문에도 일본을 좀 넣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에 뭐 배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는 나라는 미국, 일본, 한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또 일본은 지금 아직 우리 특사가 방문하지도 않고 있는 차원에서 일본에 대한 배려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한 위협에 대한 한미일 공조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은 잘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